애국정익방송 말글정 도을 국민애국정신계몽방송입니다. 구아리 앵커입니다. 신백훈 박사는 요즘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손주 교육하기와 특히 북콘서트 발제 기회를 주시는 오정근 원장 덕분에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경지를 맛본다고 합니다. 신백훈 박사의 발제를 시청하겠습니다. 신백훈 정익방송 올림. 안녕하십니까. 자유시장 북콘서트 8일 8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발제자는 신백훈 지난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변경했습니다. 발글정, 말글정, 우리 보석 수정에 보면은 이 말글정자를 씁니다. 발글정, 도울리 설립의 날개 짓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손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국민 계몽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해서 국민 동각들이 이 주사파나 사회파나 공짜를 바라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국민 정신 계몽을 위해서 한다 해서 제가 전문가가 자기의 의병 활동을 보면서 별호를 지어 주었습니다. 밝은 도움을 주는 의병이 되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북콘서트 훌륭하신 선생님들 정의란 뜻에 동참하시면은 채팅창에 좋다는 뜻으로 1번 지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정근 자유시장 원장 오정근 박사님의 북콘서트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개정판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다시 개정이 됐더라고요. 금년 1월 20일 날 세상에 원자부터 우주까지 밝히는 완전한 이론. 이거 공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고 들으면서도 뭐가 뭔지 몰랐지만은 야,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되겠는가 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제가 발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오정근 원장께서 신백훈이를 국물리 여기셔 발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에게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를 4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번역서가 나와 있는지 그 번역서 제목은 뭘로 되어 있냐 하니까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What is quantum mechanics는 역학이란 뜻이고 퀀텀 양자는 양이란 즉 특정량 헤아린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는 뭐게 량절이 시에스서 양자는 무엇인가요? 량절이 시에스 의병 신백훈이가 70세에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손주교육을 정교주에게 맡길 수 없다. 손주들에게 정교주 맡겨서 뇌를 세뇌시켜버리면 안 된다. 밝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손주교육은 할배가 책임진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로시는 양자 로시, 리키가쿠는 역하, 우리가 역도산 있잖아요. 역도산, 미키도산. 그럽니다. 토하는 뭐뭐라는 것은 나니까 무엇입니까? 로시, 리키가쿠 토하 나니까. 그래서 바두야, 책 제목만 주지 말고 책 표지를 좀 보여줘.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중국어 번역서 책 표지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허락 없이 저작물 복제하는 법안. 이건 답이 어떻든 간에 이런 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양자가 뭐냐? 양자가 신백훈이가 대한민국 최초로 지구촌 최초입니다. 한자를 파자로만 해서 지금 2300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자를 재미있게. 그래서 여기에 헤아릴 양자를 두수, 좌획, 사유, 용량을 보니까 헤아릴 양자는 두수자가 말리였습니다. 말리. 왜 말리를 쓰지? 말이라는 말아니란 뜻이 있죠. 이건 우주말이란 뜻도 있고 헤아릴 게 많다. 모든 게 헤아린다. 입자를 헤아린다. 양자는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획은 다
단위량 요거를 파자해서 한두 번 써보면은 이거 무조건 무대뽀로 수번 써라, 숙제 내서 안 써오면 잣대로 체벌하고 하는 그 옛날 시험 안 되고, 신백훈 훈장에 아침단 빛이 있어서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에도 빛이 있었다. 아침, 빛, 마을이라는 건 안이란 뜻입니다. 마을 속, 우주 속. 그래서 이걸 자획을 생각을 합니다. 아침부터 그래, 빛이 창조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 우주 마을 속에 안에는 헤아릴 게 많으니까 헤아릴 양이다. 좀 억지스러운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손주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서 이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업그레이드하고 더 재미있게 더 인성교육적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양멜입니다. 정가원 목사의 며느리, 양준원 목사의 친딸,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여기 동시통역하는데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중국어. 그래서 양멜이가 이 부자사전 파자사전 신백훈 책에 추천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한자를 재밌게 배우고 이 책을 보면은 애국자가 된다. 얼마나 추천사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서도 회원 여러분들 받으실 분은 정의 각 당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공짜로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를 용을 보면 도량, 측량, 수량, 아량, 재량, 영량, 용량인데 여기에 양자는 물질이 최소량이 단위, 양자는 원자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물질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어를 확실히 알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책 소개를 보면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책, 이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와, 양자역학을 이 한 권의 책으로 통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걸음은 입문은 할 수가 있다. 저 의병 신백훈의 수준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정은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자는 마이클 워커입니다. 마이클 워커인데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고 발명가이고 초전도체도 연구하고 수많은 논문도 했는데 1989년 발명가상도 받고 그랬네요. 저자입니다. 역자는 조진명 씨가 있고, 감수는 이강명, 서울대 물리학 카이시티에서 입자 물리학을 하신 분들, 번역서이기 때문에 감수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책 속으로 보면은 이 책 속에서 1900년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뜨거운 물체로부터 그가 양자 퀀텀이 복수가 퀀타네요. 양자들이 이런 부진 에너지 덩어리 형태로 빛이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 이 발견은 양자혁명, 양자론, 양자역학, 양자세계와 같은 용어를 탄생시키는 굉장히 일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 퀀타는 퀀텀의 복수입니다. 복수요. 그리고 원자는 아톰, 양자는 퀀텀. 일반적인 화학 분야에서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 근데 현대 와서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존재가 알겠다. 즉 양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광자 등을 총칭해서 양자라고 한다. 이 결과를 수학식으로 기술한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이걸 말이지 사기국으로 한번 해줘봐. 제가 이게 사기국으로 아냐 그러면요, 이거를 사기국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이해가 더 빨라지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자, 영어는 원자로 아톰, 중국어 리엔츠, 일본어는 켄시, 퀀텀, 리앙츠, 료시, 일렉트론, 전자죠. 중국어 띠엔즈, 덴시, 일본어는 전자를 댕긴다. 전화를 댕화, 프로탄, 양성자, 지즈, 료시, 뉴트란, 쫑즈, 츠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다 공유가 되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리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전등을 만들려고
흑체 복사를 연구했다. 흑체 복사는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백열등을 상상하면 된다. 실력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입자가 회전과 간섭을 한다는 것에도 이 현상을 목격한 플랑크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고 입자력이 없다고 믿었는데 이 현상은 나중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양자 역학이 시작이었다. 막스 플랑크. 네.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까지 그 사이에 여러 물리학자들이 아인슈타인도 거기서만 큰 역할을 했네요. 네. 다음 출판사 리뷰 두 번째, 확률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결국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결론은 빛은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파동이면 파동, 입자는 입자지. 파동이면서 입자는 무엇인가? 고정적인 물리론이 납득할 수 없으나 납득 안 되나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아인슈타인이 죽는 순간까지 양자역학 확률론적 세계를 지지 않았지만 현대 물리학은 확률론적 세계를 조금씩 증명하고 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현대 물리학자의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지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책을 읽을만하게 썼습니다. 자, 추천편을 보면은, 자, 물리학자로서 설명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양자역학이 역사를 가장 자세히 다룬 책이다. 물질과 에너지, 우주와 같은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물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매우 훌륭한 입문서이다. 저 같은 사람이네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자, 목차는 소개의 서문에 있어서 1부 발견과 이어서 또 2부, 3부가 있고요. 1, 2, 3부. 그 다음에 4부, 5부가 있고 부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록 A, B, C, D, E, F 다 있고 그러는데 신백훈 발제자는 1, 2, 3부까지 하고 4부, 5부는 이제 다른 박사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요약을 먼저 하고 요약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요즘 아주 챗GPT, 빙, 바드 중에서 구글에서 나온 바드가 우리 한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드가 그래도 제 취향에는 맞대요. 바드를 이용해서 일단 요약을 해놓고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완을 하고 발제자의 의견을 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선 또 회원님들께서 시청자님들께서는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은 테두리 색깔을 감안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색깔이 완전히 검은색이다, 검정색이다는 바드가 작성한 것입니다. 테두리가 검은 거. 근데 발제자 신백훈이가 바드가 제대로 요약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해서 책에서 이렇게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서 했기 때문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빨간색. 야, 이거는 정확한 도서에서 인용을 한 거고, 그럼 테두리가 청색, 파란색은 그 자료를 보면서 발제자 신백훈이가 생각하는 거, 또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온 거는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드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도서인데 저자, 번역자까지도 이렇게 검역을 하고, 도서에서 목차 부분에 몇 장이 뭐뭐에 대해서 본질적 특징에 대해서 이거를 말이지 슬라이드 한 장, 1장 범위 내로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바드에게 질문하면은 딱딱 슬라이드 한 장 범위로 요약을 해서 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채점을 한다는 거, 채점을 하면서 또 책을 보고 책을 그래도 지금 한 최하 두 번, 또 건승까지 한 3번은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의 글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바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양자역학의 역사, 양자역학의 응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야, 이거 제대로 틀린 말은 아닌데,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소개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를 바드는 해서 양자역학의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보니까 자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다. 세상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중 하나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린 과학과 기술에 절묘한 게 의존하는 사회에 살지만 그런 과학기술을 정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러네요. 수학은 과학이 어려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역시 수학이 중요하구나. 수학이 없으면 진짜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의 인간과 사물은 모두 원자. 모두 원자입니다. 왜 원자가 멸하기에도 전宇宙에 퍼져 있는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 책의 승선에서 이해라고 하는 신배력을 찾아 항해할 좋은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 예. 데이비드 토백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소개하는 데이비드 토백이 글인데 아까 이거는 바드가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 책을 소개하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이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해는 아니고 관점이 그렇게 됐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문입니다. 서문에는 이제 이 저자가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 양자역학은 자연계의 미시세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고전역학과는 매우 다르다. 매우 복잡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양자역학은 필수적인 학문이고 현대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 책은 양자역의 개념, 역사, 응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드가 쓴 거고 이 책을 딱 보니까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밖에 얼음과 H2O 분자들이 보인다. 이들은 양자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는다. 액정, 전선, 반도체, 칩 이들이 양자적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양자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 자신도 양자로 이루어진 존재다. 모든 생명과 물질은 양자이며 우리의 기술은 양자론을 이해하면서 점점 진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테두리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네. 자, 다음 1부로 들어갑니다. 1부의 1장은 1부와 2부에 대한 소개입니다. 1장 1부는 고정역학의 한계, 1장 2부는 양자역학의 탄생, 고정역학은 17세기부터 발전한 물리학의 분야.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고정역학은 자연계의 미시세계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고정역학은 빛이 파동은 이 파동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존재한다고 가정했지만 빛이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파동에서 입자다. 예. 이부 양자역학의 탄생은 고전역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물리학이고 양자역학은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계의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며 이거 중요합니다. 레이저, 반도체, 컴퓨터, 핵무기 등과 같은 현대기술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예,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바드가 작성한 거를 보충 책에 나온 거를 또 인용을 합니다. 색깔 테두리가 빨갛죠.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이게 1927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한민국은 고종 그 멍청한 임금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죠. 이완이가 아주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헛소리죠.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소리죠.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보십시오. 세계는 이렇게 굉장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24명의 사진의 주인공들 중에서 17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7명. 여기에 아인슈타인 사진 첫째 줄 중간 저기 일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 회의에서 양자의 역학이 거론이 됐다. 그렇습니다. 다음 2장을 보면은 플랑크, 아인슈타인, 보어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신론과 초기 견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막스 플랑크는 1900년에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광전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 닐스 보어는 1913년에 원자모형 발표. 보어의 원자모형은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핵주의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특정 에너지 궤도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플랑크, 아인슈타인, 보어의 발전 양자 역학의 기초를 세웠다. 그렇습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핵무기도 만들어내고 그랬죠. 자, 우선 세 사람 중에서 플랑크에서 눈매를 보십시오.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플랑크는 1858년에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성직자의 후손이 그의 아버지에서 헌법학 교수로 공부를 했네요. 먼저 사강사는 뭐냐면 전임 교수가 아니고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으면서 가르칠 공간이 제공되는 그런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8년 뒤 33살이 되면서 베를린 대학에 신설된 이론물리학과로부터 쿠스타프 후임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인정을 받게 된다. 플랑크를 기억을 하자. 플랑크가 양자 물리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추측한 것은 빛은 뜨거운 물질 표면에 자리하며 다른 등등으로 동작하는 미세한 증이 방출된다는 것이죠. 난 이거 보면서 우리가 물이 끓잖아요. 물이 뜨거워지면 끓잖아요. 그것이 생각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1900년에 그에 제시한 것이 옳았다. 1918년 그는 에너지 양자를 발견해 물리학 발전의 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의 부인 밀레바 마리치입니다. 밀레바 마리치. 아인슈타인 아주 머리도 흑발이고 머리 하얘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도생이네요. 아인슈타인 5개 논문 중 광전효과에 관한 논문, 특수상대성 논문들이 있는데 1921년 이론 물리학에 대한 특히 광전효과 법칙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참 복잡하대요. 이게 아주 훌륭한 사람은요, 그 인생에 아주 역경을 어때요? 밀리바우 또 돈도 없고 기말고사에 낙제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인슈타인은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일을 또 했대요. 특허청에서 사무를 보면서 세상에 특허 서류를 읽으면서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또 아인슈타인이 복잡한 특허청에서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대요. 몰입을 했대. 혼란스러운 집안 가운데서 작업을 했고 사교 모임을 하는 와중에서도 몰입을 했다. 생각을 했다. 야, 우리가 이게 참 인생살이 철학적으로가 이게 참 귀감이 삼아서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 보어. 닐스 보어의 사진입니다. 닐스 보어 잘생겼습니다. 코도 크고 남자는 코 큰 것이 아주 매력입니다. 준고전주의적 양자화를 보여준 보어 원자 모델, 우리가 이 보어의 원자 모델 책을 옛날에 과학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여기는 또 아인슈타인 보어인데 이건 아인슈타인에 대한 자료인데 보어는 양자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양자화. 자, 3장입니다. 3장은 하이젠베르그, 디렉, 슈레딩거. 세 사람이 양자역학과 양자원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디렉의 방정식.
슈레딩거는 이제 양자, 유튜브를 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슈레딩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슈레딩거가 이제 과학자, 이래서 방정식을 만드신 분입니다. 방정식을 만드십니다. 자, 이 테두리가 검은색은 바드가 이렇게 요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 발제자 신백후이는 바드가 잘 만들었는지 책을 보면서 요약을 합니다. 이게 하이젠베르그 아주 미소를 짓고 있는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컴퓨턴 산란 광량자 입자성이 증거, 컴퓨턴 X선 흑연에서 비춰진 X선은 파장이 길어지고 변에 덜하다. 그래서 X선도 여기서 나왔다는 거. 1920년 보어가 강연한 도중 하이젠베르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코펜하겐이란 또 얘기가 있고요. 하이젠베르크가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의 원자력 무기 개발계의 리더를 맡은 후 보호를 찾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1927년이 바르나 하이젠베르크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람 디렉입니다. 디렉. 이 중년의 디렉 사진. 디렉은 홀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하던 디렉은 지도교수였던 랄프 발로를 통해서 하이젠베르크의 이전 연구를 접했는데 4개의 논문을 내놔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앞선 3인의 논문보다 더 완벽한 신뢰를 기울인 연구 결과였고 거기에 다른 형태론이 사용이 됐다. 그렇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결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수학 교수로 선정이 되는데 이 직위는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직위는 아이작 뉴턴이 보유했던 자리고 뒤에는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 보유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슈레딩거의 고양이라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슈레딩거의 사진과 책에 나오는 슈레딩거는 파동역학 1925년 10월에 보호의 원자력 물리 등 지적을 했죠. 그래서 논문 발표로 해서 학교에서 인정받는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1933년 슈레딩거는 베를린에서 플랑크의 뒤를 잇는 교수직을 뒤로하고 왜? 히틀러가 수석이 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슈레딩거는 출변했다. 유태인이 아니면서 나치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한 히틀러는 유태인만 했는데 유태인이 아니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면서 끝마쳤다. 1933년 가을에 960명의 교수들의 히틀러를 지지하는 서약문을 발표했죠. 이 지식인들이 곡학 아세 권력이 하는 거는요, 그건 악마죠, 악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규모 빼고는요,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슈레딩거는 미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인가 4명이 들어갔대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슈레딩거는 이론을 많이 나와서 이 책에 보니까 확률, 원자를 시각하는 방 책이 쫙 있는데 이 또 발제자가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꼭 시청자님들 책을 읽어보실 것을 아주 강추합니다. 다음 4장 저희가 6억 여기에는 레이저, 반도체, 핵무기 이런 것을 바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또 이거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양자의 결맞음이라는 것을 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저의 문맥에서 결맞음은 열병 군인들 열병하는 거야. 딱 발자국도 왼발 오른발 1000명이 모두 정렬되어 있고 열도 맞추고 하자. 그런데요 일제가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맞춰 그러면서 많은 동작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요 엄청난 힘이 생긴대요. 천기 발로인의 바닥의 충격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리를 건널 때 박자를 깨라고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된 결맞음. 우리 북한 소투의 포스타 사성장군 김수수 장군님이 이제 항상 매일 참석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는지 한번 이따가 우리 토론 시간에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맞음 이렇게 장작 펴는 것도 이 결이 딱 맞았을 때 그냥 쫙 벌어진대요. 이게
이게 그냥 결이 안 맞으면요 도끼가 튕겨나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이라서 이걸 이런 걸 몰랐어요. 이렇게 단어 절적에는 그때는 박자를 껴라 그렇게 한다고 저는 채워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자, 5장은 양자 역학의 본질적 특징, 자, 양자화, 불확실성의 원리, 상호작용, 파동 입자 이중성, 복잡성, 이렇게 아주 바드가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바드가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부하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게 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나온다마는 양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사계국어도 하는 것도 보입니다. 자, 다음은 6장 거인들의 벽돌 무엇이 진짜일까? 불확실성, 얽힘, 존배, 그리고 다세대인데, 이걸 불확실성, 얽힘, 존배, 다세대, 이것도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보실 것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다음, 그래서, 발제자는 바드가 요약해준 걸 보고 다시 책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누구죠? 아인슈타인과 보어예요. 이분들이 하여 물리학계 거장들이죠. 그러면서도 수없이 토론을 하고 그랬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분석을 하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답변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본받을 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위를 점하게 되고, 얽힘과 EPR의 역설. 1935년에 아인슈타인은 공격을 감행한다. 그래서 또 슈레딩거는 또 그래서 토론하면서 얽힘으로 명명하고 그렇게 됐네요. 참 우리가 공부하기에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우리는 즐깁시다. 다음 6장에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다세계, 이 책은 제가 그래서 그대로 책에 있는 그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사이 편지가 오고 가고 했고, 아마도 보어가 볼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고양이의 역설은 뭐냐?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가 즉 끔찍한 지구의 강철통 안에 갇혀져 있는데 거기에서의 고양이가 놔뒀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고양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죠. 붕괴하지 않는다면. 붕괴했다면 중독시켜야 될 수도 있다. 이걸 실험식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발제자는 이거 보면서 뭐가 되는 건데 제가 앞으로 한 10번 이상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7장,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양자역학, 수학, 그리고 과학의 본질, 바드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해석 중에 하나는 코펜하겐의 해석이고, 그것은 확률적 이론이다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코펜하겐의 해석은 얽힘을 설명할 수가 없다. 얽힘은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상태를 다른 입자의 상태도 바뀌는 현상이다. 이거는 얽힘의 고전역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얽힘은 양자역학의 가장 미스터리 중 하나다. 설명은 아직 존재하지 않대요. 아직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봤는데요. 여기에는 갈릴레오와 뉴턴이 나오고 철학과 수학이 나옵니다. 고대 이후로 수학이 개발되고 적용된 수준에 따라 우리의 이해심도 발전해갔다. 이 수학이 들어간다. 500년 전 갈릴레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철학, 물리학 또는 자연철학이 거대한 책에 쓰여있다. 우리는 눈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으나 그것은 언어와 문자론인데 그 수학이란 언어가 없으면 안 된다니요. 수학이란 언어가 없으면 어두운 무궁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뉴턴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트에 나는 새로운 원자 이론의 골몰을 적이있는데 내가 수학을 좀 더 알았다는, 수학을 알았다는 이 이론을 최적화하고 풀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신백훈이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옛날 고대 철학
수학자, 그리스 철학들 보면은 대부분 수학자였잖아요, 수학자. 왜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신부그도 철학 박사인데 나는 수학도 못하는데 쪽팔리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국사급으로 존경받는 분이 보성 선생입니다. 보성이 뭐죠? 클보, 넓이보, 빛날성. 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크게 널리 빛나는 학자, 빛나는 학자에게 내가 별호를 지어줬습니다. 별호.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흠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누구냐면은 지금 옥중에 있는 지만원 박사입니다.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는 빨리 국사급입니다. 이거 빨리 사면복권이 돼야 됩니다. 네. 다음 8장은 응용품, 양자 컴퓨터, 코드 트랙, 순간이동 암호화인데 바드는 그냥 두루뭉실 서술적으로 쭉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방송하거나 할 적에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계절식으로 하고 싶어서 바드에게 추가로 위 질문에서 말이야 추가로 응용품 컴퓨터 코드 트랙 이거를 또 요약을 해줘. 그러니까 바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자 컴퓨터 기존의 컴퓨터와는 달리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도 예측하고 다 한다. 코드 트랙이라는 건 뭐냐? 기존의 암호를 쉽게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암호를 개발해야 된다. 순간 이동인데요. 순간이 사람 옛날 영화 스타트랙에 사람이 이동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고 단 양자는 실험적으로 600m인가 이동이 됐던 실험 성공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하답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운동 내가 여기 있다가 제주도 신백훈이가 여기 있다가 제주도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신백훈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텔레파시도 있고 한번 모르겠어. 그거라기보다는 양자 개개는 이동이 가능하다. 암호화 암호화가요 이게 양자 역학을 이용한 암호화는 이건 해독이 그냥 불가능할 줄다. 그래서 군사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9장은 은하계, 블랙홀, 자연인, 힉스보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끈이론이 쭉 나와 있는데 바드가 이 장에서는 아주 그냥 은하계는 수십억 개의 별과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체다라든가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전체다라든가 자연의 힘은 4가지 힘, 전자, 기력, 강력한 핵력, 약한 핵력, 중력이 있다. 힉스보선은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입자이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지의 물질이고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마지막 미지의 에너지다. 끈이론은 모든 기본적으로 1차원적인 끈으로 생각하는 이론이다. 아직까지는 완성된 이론은 아니지만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4부와 5부는 우리 최훈규 박사님께서 발제하게 될 것인데 신백훈이는 4부와 5부도 바드에게 질의해서 바드가 답한 거를 슬라이드로 쭉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바드가 제대로 했는지 바드를 채점 있는 생각으로 이 책을 오늘 발제해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게 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15장 있고 다음 전련책 있고 18장 있고 19장까지 있습니다. 20장, 21장, 22장까지 23장, 24장이 있고 다음 24장 자 부록도 있습니다. 부록도 바드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양자의 강단 무엇인가 이제 입문에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북콘서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